상당히 러브콜이 있고요. 인도 쪽에서는 한국과 무엇이든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인도군에서 이제 한국이 우리 얘기하는 국방을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의 시선, 아크 부대 이야기를 뭐 들먹거릴 것도 없이 산업화도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방위사업청 교육원 김철환 교수를 오늘 또 모셨습니다. 흥미로운 인도 이야기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인도 주재 국방무관을 역임하였고 현재 군수 전문가로서 방위사업청에서 계약 관련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런 전문가를 모시고 나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인도와 관계해서 인도의 방산 이야기도 우리가 늘 궁금해하고 우리한테 또 유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인도의 이제 방산 장비, 무기, 또 무기 체계 이런 걸 좀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오래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좀 낙후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아요. 어떻습니까, 실상이? 그 인도의 그 무기 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 그 중에서 노후화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거의 공지의 사실입니다. 제가 인도 무관을 하면서 수출하려고 했던 무기들 중에 우리 전투기도 있었고요. 우리 최근에 이제 저희가 폴란드에 수출하려고 하는 그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FA-50? 이제 그 무기뿐만 아니고 또 비호복합, 대공 무기, 다음에 K9 이런 장비들을 다 사실은 인도에서도 이 무기들을 수입할 것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K9은 수출을 했지만 나머지 무기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도 진행이 일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소해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소해함은 바다 밑에 있는 기뢰를 발견해서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선박들의 항해를 보장하는 그렇죠. 그런 선박인데 이게 특수 선박입니다. 네.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기뢰하고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금속성 물질 같은 경우면 자력이 발생해서 폭발하는 건데 이 선박은 그런 자력을 발생하지 않으면서 기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해함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해함을 인도 해군에서 조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2000년도 초에 인도 해군이 소해함 조달 사업을 요구합니다. 국방부에. 그래서 그 후보 업체로 저희 나라에 있는 업체 하나하고 다음에 이탈리아에 있는 업체 2개 업체가 최종 후보로 경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한국의 업체가 마지막 쇼트리스트라고 하죠. 단독 후보에 올랐었는데 제가 무관을 하던 시절에 마지막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출발할 때. 근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무산되고 제가 지금 무관을 마치고 온 지 거의 이제 5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최근에 인도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계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 20년 동안 그 없어도 될 배 같으면 그게 지금 이게 인도 해군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가 20년째 조달이 안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도의 이 무기 체계가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는 노후화되고 하는 문제가 막 계속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인도군 내에서도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이러한 일들이 누적돼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파키스탄 공격하던 미국기가 사실 오래된 미국이 같으면 지금 도태된 장비인데 그런 장비로 파키스탄과 교전하다가 파키스탄의 F-16에서 격추되는 이런 치욕을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두고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파키스탄 장교가 하는 말이 미그 21로 대응해 오는 인도군 자기네들 F-16 그럼 조종사 출신인데 이건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인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 무기 체계를 좀 현대화하자 하는 화두를 가지고 여러 해 노력을 하고 2016년부터는 이제 모디 총리가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을 내셔서 이렇게 국산화하면서 이렇게 현대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는 추진해서 성공한 것이죠. K9 아닙니까? 네, 뭐 제가 한번 예언을 했지만 올해도 또 추가 10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라고 인도 국방부에서 내심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또 내년에는 또 추가되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기간이 자꾸 지연되고 하는 것은 저는 본질적으로 인도 국방비가 제한되어 있고 또 인도 내부에서 갖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자주 변화되면서 내부에서 논쟁을 또 거치고 하는 이 아주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인도군의 어떤 관료주의가 쌓인 문제도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국방비에서 이제 경상비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인도군은 인건비만 거의 60%를 지출한다고 그래요.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인건비가 한 40%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20조 정도, 지금 현재 한 약 20조 정도의 인건비거든요. 최근에 병사들 봉급 올리는 것 따라서 조금 늘어나죠. 그 비율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저희가 한 40%로 보고 그러는데 인도군은 그게 이제 60% 가까이 되는 것은 연금이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사들 월급이 그 많은 편은 아닌데도 병사들 규모가 워낙 많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방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사고 또 새로운 물자를 구매해서 사는데 항상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정이 이러한데 이제 장기적으로 전력을 좀 증강하고 현대화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특별히 그 회자되는 이야기가 아르준 전차. 예. 이 개발에만 15년씩 걸리고 이러니 개발하면 뭐합니까? 벌써 구형이 돼 있을 텐데. 예. 그 인도의 아주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인도의 그 아르준 전차는 그 세계 무기체계 연구개발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패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차를 최초에 개발할 때 이 전차의 무게를 50톤 정도로 계획을 했다고 그래요. 뭐 통상 보통 전차들이 50톤 정도 하는데 이 50톤 전차의 요구 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중간에 좋은 거 다 하다 보면 또 예를 들면 아브람 전차에서 새로 개발된 어떤 거 있으면 그건 더 달라. 또 뭐 이렇게 항공 무기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건 더 달라 해서 하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개발해서 보니까 이게 65톤이 됐대요. 그 너무 무거우니까 속도를 못 내는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우리도 연구 개발하다 보면 많이 나와서 서로 논쟁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발 기간을 준수하는 문제하고 중간에 있는 기술의 노후화 문제 이런 것들이 무기의 연구 개발 역사에는 항상 이렇게 존재하기 마련인데 인도군은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를 겪고 나서 실제로는 아르준 전차를 개발하려고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개발해서 시험하고 육군에 납품을 할 때는 육군에서 이거 못 써먹겠다. 이 전차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업을 실패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르준 전차는 이게 실제로 인도는 이제 일반적인 민간 업체가 뛰어들어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지금이 거의 최초 단계고요. 최근 이야기고. 그 전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AD라고 하는 연구개발 조직이 있는데 인도에도 DRDO라고 하는 연구개발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도해가지고 했는데 이 DRDO가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화성에 보냈던 그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인도가 가진 굉장히 첨단화된 기술이 또 유도탄, 미사일 이런 쪽에 순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근데 특히 전차 같은 이런 전형적인 군사무기인데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겪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사정이 이러하니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여할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가 많지 않겠어요? 인도는 이제 어차피 중국을 앞에 놓고 있고 파키스탄과 늘 갈등을 겪고 있고 하니까 이제 일정 수준의 국방력은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사정이 이렇게 노후화, 낙후화 그리고 또 비효율에 의한 무기 선진화가 잘 안 되고 있으니 그럼 어차피 뭔가 스피디하게 나가는 한국의 손길을 바라지 않을까요? 상당히 러브콜이 있고요. 인도 쪽에서는 한국과 무엇이든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인도군에서 이제 한국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 인도가 우수한 인력하고 그리고 땅을 줄 테니 여기서 공장 짓고 또 하나 인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예를 들면 사막도 있고 적도에 아주 뜨거운 날씨도 있고 히말라야에 아주 차가운 날씨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사계절 시험 저희들 요 군사 연구 개발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문제겠지만 중요한 무기는 이 사계절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는 동시에 한 지역에서 사계절 시험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인도에서 개발하면 오히려 그런 인력과 또 그런 기본적인 토지 이런
이런 것을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무기체계 개발 비용도 낮추고 그걸 바탕으로 제3세계 수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인도군에서 계속 홍보하고 저희 한국에서도 그래서 한국의 업체들이 인도에 오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또 초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한테 큰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별히 넓은 훈련장 시설, 또 다양한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러브콜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육 수출도 가능할 것이고 특별히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큰 기갑전 대규모 훈련장이라든가 실사격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산악에서 전투할 수 있는 실험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국토가 좁아서 지금 안 돼요. 한국이 한반도라는 게. 그런데 이제 인도가 이런 역할을 갖추고 있고 우리하고 비대칭적인 지금 협조 요인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시켜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스치네요. 서 박사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제가 당장만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금만 미래를 내다본다 그러면 인도와 협력하고 또 인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두고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저희들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도의 자원과 환경 이런 것들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인도하고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현재도 저희들이 어떤 적대적인 일을 같이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저희들이 협력할 나라 그리고 앞으로 세계 제1의 인구를 가진 인도하고 협력하는 것은 이거는 저희들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히 가야 되는 어떤 정해진 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발이라도 앞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우리가 이제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을 해외에 수출해서 해외 기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지금 K9 자주포라든가 K2 전차라든가 또 레드백 보병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라든가 이런 명품 무기들이 잇따라 지금 히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사막전, 산악전 이런 걸 실제 사격하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갖고 있다면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기동훈련을 마음껏 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되고 실사격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훈련 부족 현상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인도가 이제 만약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면 우리한테 대단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겠다. 서 박사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전차를 하나 만들었는데 전차가 국내에서 훈련하고 1년에 훈련하면서 사격해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되면 이게 저희는 이제 국토에서 전차가 자유기동을 하면서 사격을 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 그나마 한국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데 아예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실제로 전장 환경에서 대규모 기동을 해보고 사격해보고 하는 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곧 군사력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앞으로 당분간은 인도가 지배적인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그래 이곳에 먼저 가는 나라가 좋은 군사 무기 만들 수 있고 그런 무기 또 검증된 무기를 수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꼭 그런 면에서도 인도가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국가의 주권 사항이고 굉장히 배타적인 권리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의 사고는 많이 유연해져서 안전 관리, 안전의 확보, 군사적 억제력 이런 것까지도 이제 수출과 수입의 대상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특별히 아크 부대 이야기를 들먹거릴 것도 없이 이거는 이제 거의 산업화도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향후 우리 국방을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의 시선 그리고 또 성숙 이런 것과 함께 우리 국방이 나아갈 바를 찾아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마트 국방 오늘 김철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